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장 빨리 부자 되는 법, 자수성가형 프로 사업가가 알려주는 확실하고 안전하게 빨리 부자 되는 방법 10가지를 꼭꼭 집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를 보면 저자의 이름은 알렉스 베커입니다. 이 저자는 18살에 공군에 입대해서 4년간 항공기 서방관으로 복무를 했고 화재 진압과 훈련 대신 수방 트럭을 정비하고 화장실 청소를 하는데 군 생활에 8화를 쏟았다고 합니다. 이런 일을 하면서 회의감에 고민하던 그는 복무 연장 기간에 얼마 안 되는 퇴직금을 찾아 제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검색 엔진 최적화가 기술을 익혀 마케팅 회사에 잠시 다니게 되었습니다. 주말에만 쉬고 사장보다 돈을 적게 버는 게 싫어서 그 회사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연애 코치도 잠시 했고요.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 없이 24살에 퇴직금을 덜어 소프트웨어 기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자신감 있는 결정과 재빠른 행동으로 단숨에 한 달 소득을 5자리로 올렸다고 합니다. 25살에 사업체를 또 차리고 매해 수백만 달러를 벌어들여 약 3년 만에 슈퍼리치가 된 사람입니다. 현재 28살이고 사업체 2개를 운영하며 매달 수십만 달러씩 벌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훌륭한 알렉스 베커가 가장 빨리 부자 되는 법을 10가지로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건데요. 빨리 부자가 되고 싶은 분들은 이 10가지를 잘 기억했다가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빨리 부자 되는 법 10가지 중에 첫 번째는 부자는 천천히 벌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누구든지 돈을 빨리 벌어서 부자가 되고 싶겠지만 특히 부자들은 천천히 돈을 벌겠다는 생각이 없다고 하는데요. 천천히 부자 되기는 최악이라고 합니다. 30년을 허리띠를 졸라매고 돈을 모으는데 중점을 두고 살아야 한다면 이는 삶 전체가 제한을 받는다라고 말을 하고요. 당신은 절제하며 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 금요일 밤 번화가에 있는 고급 레스토랑으로 배우자를 데려가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예산에 맞춰서 행동을 하다 보면 집 근처의 식당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족과 유럽 여행을 하고 싶다고 생각하지만 주말에 비용이 훨씬 저렴한 지방 박람회나 놀이동산에 가기로 한다고 합니다. 페라리를 정말 갖고 싶다. 하지만 드림카를 사면 30년 저축 계획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중고차를 몰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천히 부자 되는 것은 최악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부자가 될 건가 아니면 빠르게 부자가 될 건가 라는 이런 내용에서는요. 천천히 부자 되기 방식으로 살면 당신은 다음과 같은 가능성이 높은 생활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재정적 어려움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미래의 재정에 대한 통제권을 포기하게 된다. 젊은 시절의 71%를 일이 독점한다. 꿈꾸던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다. 평생 재정적 스트레스를 받는다. 돈과 시간이 없어서 당신이 원하는 선택을 할 수 없다. 이 모든 것이 다 근근히 혹은 편하게 살아낸 삶의 대가다. 원하는 일들을 하기에 너무 늙어버린 때에야 찾아오는 그 대단한 보상 때문이라는 것이다. 반대로 빨리 부자 되기 방식으로 살면 당신은 이렇게 된다. 미래의 재정에 통제권을 갖게 되고 원하는 일을 하는데 시간을 쓴다. 당신이 원하는 사치품을 모두 가질 수 있다. 재정적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다. 행복을 기준으로 당신이 원하는 선택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모두 천천히 부자 되기 사고방식에 대한 절대적 혐오가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부자는 돈과 시간을 분리한다 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자는 자존감이 높다. 네 번째는 부자는 주도권을 잡는다. 모든 생활 가운데 주도권을 잡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부자는 항상 여유롭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분하고 태연하게 행동을 하게 되고요. 또 여유로운 자에게 돈이 붙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를 보면 부자는 현재에 집중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부자는 목표를 계획한다입니다.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면 계획을 세워라라고 말을 하고요. 당신에게 필요한 목표를 1단계부터 당신의 큰 목표는 무엇인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하지 말고 당신이 지금 당장 원하는 것을 모두 떠올려라. 차, 집, 휴가, 자녀의 값비싼 교육비 등이 될 수 있다. 이제 당신은 큰 목표를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작은 목표들로 세분화해보자. 라이프 스타일 목표를 마음속 깊이 그려보는 것은 아주 큰 도움이 된다. 3년 전에 나는 댈러스 부유층 지역의 커다란 집과 페라리, 도시가 내려다 보이는 뜨거운 물이 가득한 욕조를 마음속에 그렸다. 현재 나는 이 모두를 갖고 있다. 이는 실행 단계들을 포함해서 명확한 목표를 내 머릿속에 깊이 각인한 것이 도움이 됐다. 하지만 나는 이 책에서 정신적 자기 이해는 피하고 전적으로 성과 지향적인 사고방식에 중심을 기울이고 있다. 지금 시간을 조금 내서 당신이 인생에서 원하는 것 가운데 돈이 필요한 것을 모두 적어보라. 구체적이어야 한다. 그저 나는 집을 갖고 싶어 라고 적지 마라. 원하는 집의 스타일, 크기, 위치 등을 적어라. 지금은 이 연습이 더 간단해지도록 개인 전용기, 소유, 스포츠팀 매입, 저축과 투자 같은 것들은 넣지 않기를 원한다. 그렇게 큰 소망들을 넣으면 연습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일단 이 과제를 제대로 이해한 뒤에 그런 소망들로 마음껏 포함하라. 간단한 방식으로 배워보기를 바란다. 자, 그렇게 해서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 해가지고 1, 2, 3, 4, 5, 6, 7, 8, 9 차례대로 한번 적어보도록 노트를 준비해 보시고 이것을 다 적었다면 지금부터는 인터넷에서 당신이 원하는 모두가 각각 정확히 얼마인지 알아봐라. 그냥 구글에 찰스턴에 있는 침실 5개짜리 벽돌집 가격, 1960년 제기어 가격을 검색하면 된다. 그리고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을 찾아 가격을 적어라. 마지막으로 당신이 원하는 것들을 모두 사고 원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달성하는데 전부 얼마가 필요한지 계산하라. 진지하게 지금 당장 해봐라. 이렇게 권유를 합니다. 그리고 목표를 세우는데 2단계는 큰 목표를 위한 작은 목표 5가지를 세우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날 갑자기 단백질 파우더 수십만 통 이상을 팔며 매출 500만 달러를 올릴 수는 없다. 큰 목표에 이르기 위해서 넘어야 할 보다 작은 목표가 아주 많다. 이는 큰 목표에 비해 작을 뿐이다. 작은 목표들을 실현하려면 일단 그것들을 규정해야 한다. 우선 할 일은 당신이 계획 중인 사업을 들여다보아라. 그리고 소득 목표를 달성하려는데 크게 영향을 미칠 5가지 요소를 생각하라. 여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다시 말하지만 이 연습 과제를 제대로 해내는 데 필요한 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이 책 전체를 끝까지 읽으면 다시 돌아와서 연습 과제를 끝마쳐라. 단백질 파우더 사업으로 예를 들어 더 들어보자.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목표는 5가지다. 이번 첫 번째 연습 과제에서는 최소 3개 이상 목표를 갖기를 권한다. 가급적이면 먼저 달성해야 하는 순서로 목표를 나열하는 것이 좋다. 일단 목표들을 적어라. 이 목표를 적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3단계는 작은 목표들을 더 작게 세분화하라고 합니다. 작은 목표 5개를 작성했다. 때문에 드디어 우리가 실제로 답할 질문들을 던질 수 있게 됐다. 이 과정이 아주 중요하다. 만일 당신이 단백질 파우더 회사 창업을 구상 중이라면
내가 생각과 아이디어들을 너무 빨리 진행해 당신은 곧바로 엄청난 압박과 부담을 느낄 것이다. 이는 목표 자체가 달성되기에는 너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목표를 더 작은 목표들과 실행 계획으로 세분화하면 당신이 알맞은 단계를 밟았을 때 그것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음을 깨달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3단계는 작은 목표를 더 작게 세분화하라입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필요한 실행 계획을 1단계, 2단계, 3단계, 또 4단계 이렇게 해서 계획을 세워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8번째는 부자는 돈 버는 행동만 한다고 합니다. 부자들의 돈 버는 행동을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심하라. 일단 부자가 되고 나면 당신이 부자가 된 행동이 더 큰 부자가 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 그 행동들 때문에 당신은 계속 어느 수준에만 머무를지 모른다. 항상 기억하라.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할 수는 없다. 같은 일을 반복하면 다른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합니다. 당신이 한 달에 10만 달러를 버는 일을 한다면 그 일을 똑같이 반복해서는 한 달에 20만 달러 벌기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당신의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투자 수익률을 최대화하는 행동을 하도록 멋진 시스템을 개발했다. 이 시스템은 당신의 경험 수준과 상관이 없다. 마케팅 서비스 사업을 이제 막 시작하는 완전 초보자의 관점에서 시작해보자. 초보자의 이름은 에이미다. 첫 번째 목표는 한 달에 1만 달러를 버는 것이다. 에이미가 첫 번째 할 일은 우리가 앞에서 했듯이 큰 목표들을 적어보는 것이다. 에이미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한 달에 1,000만 달러씩 지불하는 고객을 총 10명 얻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자, 큰 목표를 세웠습니다. 한 달에 1,000달러씩 지불하는 고객 총 10명을 유치해서 한 달에 1만 달러 소득 달성하기라고 목표를 세웠고요. 다음은 이번 달의 목표와 과제를 적어야 한다. 초보자인 에이미는 베테랑 마케터들이 이미 달성한 목표들을 많이 갖고 있다. 초보자라 정말 좋은 점은 모든 행동이 어느 정도 수익률을 낸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시작 단계에서 가능한 한 많이 행동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에이미가 이 목표들 중에 한 가지만 완수해도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달의 목표를 5가지를 세웠습니다. 첫 번째, 마케팅 책 4권 읽기. 그 다음에 검색 엔진 최적화로 웹사이트 순위 올리는 연습하기. 구글 애드워드와 페이스북 광고 배우기. 사업 웹사이트 개설하기. 잠재 고객에게 구매 권유 전화하고 이메일 보내기. 자, 큰 목표를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5가지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제 에이미가 할 일은 각 목표를 살펴보며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이 목표가 나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얼마나 많은 영향을 줄까? 첫 번째, 마케팅 책 4권 읽기에 대해서 분석해 보았습니다. 마케팅 책을 읽으면 판매를 더 잘하는 데 도움은 될 것이다. 하지만 한 권당 7시간으로 계산하면 최소 28시간이 걸린다. 이는 직접적으로 어떤 소득도 창출하지 못한다. 한 달에 1만 달러 소득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도 직접적인 도움이 안 된다. 판매 관련 자료를 절대 공부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단지 배움 자체를 목적으로 두고 최대한 많이 알고자 하기보다는 배우고 훈련한 판매 기술을 적용하는데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 검색 엔진 최적화로 웹사이트 순위 올리는 연습하기. 이 내용을 분석해 보면요. 이 활동은 더 훌륭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하지만 한 달에 소득 1만 달러 목표는 전혀 다가서지 못할 것이다. 세 번째 목표 분석입니다. 구글 애드워즈와 페이스북 광고 배우기. 다시 말하지만 배운다고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 아무도 에이미에게 광고하는 법을 배우라고 돈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네 번째 목표 분석입니다. 사업 웹사이트 개설하기. 웹사이트가 있어도 고객이 없으면 돈을 전혀 벌 수가 없다. 이 또한 시간 낭비이다. 외부 업체나 팀 구성원에게 쉽게 맡길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5번째 마지막 목표 분석합니다. 잠재 고객에게 구매 권유 전화하고 이메일 발송하기. 이 일만 직접 돈이 되는 활동이다.
전화로 고객을 유치하거나 이메일을 발송하는데 8시간을 쏟는다면 실제로 고객을 유치할 확률이 매우 높다. 자, 잠재 고객에게 구매를 권유하도록 전화하고 이메일 발송하기입니다. 에이미가 15시간을 일할 때마다 고객 1명을 유치한다면 한 달에 106시간 일했을 때는 고객 10명을 유치할 수 있을 것이다. 에이미가 이달 말까지 고객 10명을 유치하기 위해 시간을 들여 집중할 유일한 일은 잠재 고객에게 구매 권유 전화를 하고 이메일 발송하기다. 이 사례를 보면 다른 업무들도 모두 적절한 목표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중 무엇도 사실상 에이미에게 직접 돈을 벌어주지는 못한다. 돈을 벌고 큰 목표에 다가서려면 고객의 지갑을 여는 수밖에 없다. 그게 전부이다. 에이미에게 가장 높은 투자 수익률을 가져오는 활동은 고객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다. 따라서 매일 깨어있는 시간에는 항상 이 일을 해야 한다. 5번째 목표가 가장 유력한 돈 버는 데에 좋은 목표라는 것입니다. 잠재 고객에게 구매 권유 전화하고 이메일 발송하기입니다. 이렇게 에이미의 5가지 목표 중에서 돈 버는 행동에 대해서 그 목표를 집중하라고 한 것입니다. 9번째, 부자는 사람 상대를 잘한다고 합니다. 마지막 10번째는요. 부자는 친구와 멘토가 있습니다. 어디에서나 친구가 필요하죠. 그런데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도 바뀌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자세히 보면 당신이 어울리는 사람들이 바로 당신이다 라고 말합니다.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공동체에 들어가면 열심히 일하고 성공하고 적이 없이 경쟁할 집착이 촉발될 수 있다. 인간은 군생 동물과 유사하다. 모든 개인은 자신의 집단에서 인정받고 싶어 한다. 소속되고 싶은 집단을 발견하면 그 집단에 섞이고 싶고 일원이 된 듯한 기분을 느끼고 싶어서 마치 그 구성원처럼 행동한다. 그래서 당신은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사람들과 유사하게 행동하게 될 것이다. 당신이 정기적으로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을 모두 떠올려 보라. 그중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기 사업을 하고 있나?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성공을 했나? 백만장자는 얼마나 되나? 억만장자는 얼마나 되나? 슈퍼리치는 얼마나 되나? 당신의 대답이 많지 않다라면 그것이 현재 당신이 부자가 아닌 큰 이유 중 하나이다. 당신이 어울리는 사람들이 바로 당신이다. 자,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죠. 당신이 어울리는 사람들이 바로 당신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사람들 대부분이 돈을 버는 일에서 패배자일 뿐만 아니라 자신과 똑같이 패배자인 사람들과 어울린다는 것이다.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 당신이 원하는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들과만 어울리는 것은 성공을 위한 당신의 여정에 도움이 안 된다고 합니다. 돈 버는 일에 관심이 없고 여가 시간에 집에 앉아 리얼리티 프로그램만 보는 사람과 대부분 함께하면 당신도 분명 그들과 똑같이 행동하게 될 것이다. 주변 사람들이 누구도 하지 않은 일에는 거의 동기부여가 안 되기 때문이다. 이미 주변 사람들과 동일한 수준이기 때문에 당신은 돈을 벌고 싶다거나 더 발전하고 싶다는 욕구가 거의 생기지 않을 것이다. 반면 당신이 대부분의 시간을 부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과 함께 한다면 당신도 그들처럼 하고 싶다는 강렬한 욕구가 생길 것이다. 당신은 그들의 대화에 끼고 싶을 것이다. 그들과 동등해지고 싶을 것이다. 그들이 각 분야에서 경쟁력이 있는 것처럼 당신도 당신의 분야에서 경쟁력이 있기를 바랄 것이다. 이는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의 공간으로 들어가 모든 사람이 레벨 70인 것을 알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거기에 끼고 싶으면 하다못해 주목이라도 받고 싶으면 당신은 레벨을 올려야 한다. 나는 돈 벌기로 작정한 사람들과 만나며 하루를 보낸다. 물론 성공하지 못한 친구들도 있다. 내가 많이 대화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사업가다. 가족과 고등학교 친구들을 제외하면 내가 대화하는 사람들은 사업가들밖에 없다. 이것이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이다. 당신이 불어로 말하고 싶을 때 가장 빠른 방법은 불어로 말할 줄 알거나 당신처럼 배우는 사람들과 불어로 말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다. 당신이 돈을 벌고 싶으면 이미 돈을 벌었거나
당신처럼 부를 쫓는 사람들과 대화해야 한다. 이제 문제는 이것이다. 어떻게 할 것인가?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죠. 당신이 어울리는 사람들이 바로 당신이라고 합니다. 나는 지금 현재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고 있는지 한번 잘 통찰해 볼 그런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부자는 친구와 멘토가 있다고 했는데요. 사람은 비슷한 사람들만 만나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내가 처음 일을 설명하면 대개는 내가 그저 슈퍼리치 무리를 친구로 만들려는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말이 아니다. 당신보다 훨씬 성공한 사람들을 친구로 두면 더욱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에 성공하는 데나 그들과 어울리는 데 도움이 된다. 하지만 현재 당신과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과 친구가 되는 것도 중요하다. 그들과 당신은 함께 성장하고 배울 수 있는 유대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당신이 1% 상류사의 일원이 되고 싶다면 그 사람들이나 적어도 그 1%에 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과 교류해야 한다. 다행히 대부분의 분야의 뜻이 같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포럼, 페이스북, 그룹, 클럽, 단체, 대규모 라이브 행사들이 있다. 기업의 마케팅 서비스를 판매하는 것부터 시작하기를 원하는가? 검색 몇 번만으로 가입할 수 있는 페이스북 그룹과 포럼이 100개는 나온다. 이 그룹에 가입해서 의견을 달고 질문하고 관계를 쌓는 방식으로 반드시 참여하라. 세상에는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강좌의 멤버십 사이트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돈 버는 법을 알려준다. 당신은 이런 그룹과 기회 가운데 쓸모없는지 무엇이 유용하고 체계적인지 구별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무조건 성공한 사람이 멘토는 아니라고 합니다. 부자들에게는 멘토가 있다고 하는데요. 경쟁력 있고 성공한 친구들을 찾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당신이 관계를 형성해야 하는 또 다른 중요한 사람이나 집단이 있다. 바로 멘토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많은 사람이 멘토 없이 혼자 힘으로 엄청난 성공을 거두기 위해 노력한다. 그런 사람들은 어쩌면 혼자서 해낼 정도로 자신이 충분히 똑똑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혹은 도움을 구하는 것이 두렵거나 멘토를 찾는 방법을 모를 수도 있다. 하지만 대개는 멘토를 두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있어서다. 부자 되기가 지뢰밭 통과하기 같다고 상상해보라. 당신이 눈을 가린 채 그것을 걷는다면 지뢰를 밟고 폭발해버릴 것이다. 그럼 게임 끝이다. 이번에는 당신이 지뢰찾기 게임을 한다고 해보자. 그러니 지뢰를 건드려도 죽지 않는다. 단지 항상 똑같은 지뢰밭에서 게임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뿐이다. 매번 똑같은 지뢰밭에서 게임을 할 때마다 지뢰들이 어디에 있는지 조금씩 더 알게 되겠지만 수백 번 시도해야만 마침내 무사히 게임 한 판을 완전히 깰 정도가 될 것이다. 경쟁심 강한 친구가 있으면 당신이 지뢰찾기 게임을 끝내는데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당신이 지뢰찾기 게임을 10분의 1의 노력으로 10배는 더 빨리 끝낼 수 있게 해줄 사람은 멘토이다. 그럼 멘토는 무엇일까? 멘토는 당신이 원하는 바를 이미 성취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당신이 어떤 문제에 부딪힐지 아는 사람이고 당신을 최대한 빨리 길을 닫고 최고의 위치에 오를 수 있는 치트키를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어디에서 어떤 멘토를 찾아야 하는가가 중요하겠죠. 우선 당신은 알맞은 멘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알맞은 멘토는 비즈니스에서 당신보다 몇 발자국 앞에서 10배 정도 더 벌고 있는 사람이다. 예를 들어 당신이 이제 막 하키를 배우기 시작했다면 웨인 크레츠키에서 가르침을 받는 것은 소용없는 일이다. 웨인 크레츠키는 최고 수준의 하키를 한다. 그래서 아마 생초보자가 겪는 문제들을 이해하기가 힘들 것이다. 게다가 그의 전문 분야는 정확히 하키인데도 당신에게 스케이트 제대로 타는 법이나 가르치면서 몇 주를 낭비해야 할 것이다. 상위권 선수들이나 그레츠키가 도움이 된다. 그 선수들이 겪는 어려움은 그레츠키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초보자를 위한 하키 코치나 아마추어 리그에서 경기하는 선수들에게 배우면 초보자도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왜 그럴까? 그들은 초보자가 갖고 있는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기 때문이다.
그 문제들을 빨리 해결할 방법도 알고 있다. 나는 사람들의 그런 실수를 항상 본다. 나는 한 번도 웹사이트를 구축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소프트웨어 회사를 시작하려는데 멘토가 돼달라는 메시지를 온라인으로 정말 매일 수백 개씩 받는다. 나는 그들이 성공하기를 바란다. 하지만 그들에게 기본적인 웹사이트 만드는 법을 가르치는 일은 내게 시간 낭비다. 게다가 그 사람들도 내가 청구하는 지도비를 내기를 원치 않거나 낼 수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내 전문 분야는 소프트웨어 회사를 구축하는 것인데 무엇하러 내 시간과 에너지를 웹사이트 구축을 돕는 일에 쏟겠는가? 그 일은 내 직원에게도 시킬 수도 있다. 또 초보자들이 순자산 5억 달러에 이르는 내 친구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봤다. 내 친구들은 해주고 싶어도 하지 못한다. 그들은 아주 높은 단계에서 생각하고 움직이기 때문에 자신이 어떻게 일해왔는지 생초보자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른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멘토는 당신보다 약간 위에 있는 사람을 찾아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일 당신이 수입이 거의 없다면 한 달 수입이 3에서 5천 달러인 사람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아주 최근에 당신의 상황에 있어 봤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업과 관련해 당신에게 가장 적절한 조언을 해줄 수 있다. 그 멘토는 당신보다 높은 단계에서 움직이지만 당신과 멘토가 서로 이해할 수 있을 정도다. 이 점이 당신이 시작 단계에서 대규모 단체에 참여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다. 그곳에서 좋은 성과를 내면서도 당신의 상황을 이해할 몇몇을 만날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당신에게 무엇을 배우고 누구에게 배워야 하는지 또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 가르쳐 줄 수 있다. 당신이 완전 초보자라면 분야의 외인 크리츠키에게 멘토링을 구할 것이 아니라 아마추어 리그에서 경기하는 사람을 멘토로 물색하라. 멘토로는 당신보다 약간 위에 있는 사람을 찾아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당신을 끌어올릴 사람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좋은 멘토를 만나는 행운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